아파트 하락이 언제 바닥을 칠 것인가? 바닥 신호는 무엇인가?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면은 누구든지 아파트 바닥 신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청춘,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청춘기를 겪게 됩니다.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은 1%가 안 됩니다. 자, 이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이 왜 1%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99%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진 이 본능 때문입니다. 본능. 자, 인간이 가진 본능이 어떤 겁니까? 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보면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몸집이 크거나 아니면 힘이 세거나 아니면은 달리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아주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능력 때문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런 생존 본능이 강하죠. 그런데 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이 습성, 이 본능 때문에 투자에 거의 대부분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상승기가 되면은 하락기가 되면은 상승기가 되면은 이 상승기에 빨리 적응을 해요.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했죠. 하락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락기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99% 사람들은 상승기를 만나면은 영원히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락기를 만나게 되면은 영원히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판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켄지가 말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애니멀 스피릿, 결국에는 동물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적 감각. 자,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은 동물이 갖고 있는 감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습성은 동물적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사실은 동물적 감각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청춘이라는 얘기 지금 앞에 써 있습니다. 청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젊은이들 영원히 이 청춘이 지속될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착각하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죠? 이 하락기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2021년도, 21년도 작년에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상승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나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짧았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청춘기입니다. 청춘. 인생에서 가장 짧은 것이 바로 청춘이다. 바람에 거치는 구름과 같이 너무나 짧게 지나간 것이 청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지금. 자, 아파트 바닥 신호도 중요하지만, 자, 여러분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이창용이라는 이 한국은행 총재인데 단순히 미국 금리와 똑같이 커플링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 착각. 자, 아주 안주를 했죠. 환경에 빨리 적응하려는 이 안주 때문이다. 미국 환경에 우리나라와 시장은 미국 시장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밝혀졌어요. 제가 이제 유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려고 했을까라는 부분이죠. 사실은 미국과 커플링 하려는 동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짜장면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일 거라고 저는 유출하고 있어요. 왜? 자, 여러분들 지금 모든 가격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가를 상징하는 것이 뭐죠? 바로 짜장입니다. 짜장. 짬뽕 아니요. 우동 아닙니다. 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짜장면 값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죠? 공공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택시요금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가격 하나만 떨어집니다. 아파트 가격. 유일하게 떨어지는 거는 단 하나예요. 아파트 가격. 참 희한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이 한국은행 총재가 왜 금리를 올리려고 했냐?
자기가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짜장면 값이 너무 올랐던 겁니다. 네, 예전에는 5,000원 주고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는 4,000원, 5,000원 정도면 짜장면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7,000원, 8,000원 하는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짜장면 값을 내려야겠다. 그래서 한 게 무엇입니까? 금리 인상이죠. 자, 그래서 한 게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저는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 값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왜? 금리라는 조달 비용, 이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짜장면에 또 가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 값만 떨어지는 시대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 네, 택시 요금도 하다못해 택시 요금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 아파트 바닥 신호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미분양. 자,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부터 뭔가가 큰 변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 그다음 미계약.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뭐 교차로 이런 데 보면은 뭐 지나가다 길이라든가 교차로 이런 데 보면요. 플래카드 불리기 시작해요. 플래카드. 어떤 플래카드 붙입니까? 네. 미분양. 네, 미분양인데 무슨 뭐 지금 500만 원만 있으면 입주 가능하다. 1,000만 원만 있으면은 입주 가능하다. 입주 가능이라는 이 플래카드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미분양 플래카드. 자, 이때는 서서히 시장은 변화를 모색한다. 1단계. 자,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건설사 부도. 자, 이 건설사 부도가 나오면 이게 2단계입니다. 미분양이 되니까 당연히 건설사 부도가 되겠죠. 2번.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경매. 4번이 이제 비명을 지릅니다. 누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금매 때문에 이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역전세난. 예전에는 역전세난이었어요. 역전세난이 되면은 집값 그대로 오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역전세난이 됐다. 시세가 전세가와 근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전세가와. 이 말이 뭡니까?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대신에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구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집값이 반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 어떻습니까? 다 월세로 전환이 되죠. 월세 전세 비중이 워낙 지금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지금 40%가 월세가 이제 되다 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역전세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나옵니다.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요. 미분양 공포. 자, 이제 플래카드 걸리게 된다고 했죠. 플래카드만 걸리면 된다고 했죠. 길거리에 500만 원 입주 가능 뭐 해서 1,000만 원 입주 가능해서 이제 미분양 물건들 이제 광고 플래카드 걸리면 이제 100%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 부도가 나겠죠. 이제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부도가 난다. 그래서 건설사들 내년 상반기 출도산 한다. 자, 이거는 정말 신기하죠. 이 작년에 제가 출근 얘기했죠. 건설사 부도 난다고. 그렇게 불장이었을 때, 이것들이 이제 또 뉴스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팍 넘어져 경매. 이제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경매. 6년 만에 처음 등장했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명이 또 나오는 겁니다, 비명. 자, 여러분들, 이제 서서히 뭔가가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매가 언제까지 떨어진다고 했죠, 금매. 아파트 시세 금매. 내년 3월이라고 했죠. 최대 내년 3월. 2월에서 3월. 거의 뭐 3월이라 봅시다. 평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그러면 이게 금매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가격이 멈춥니다. 더 이상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어떻게든 금매 물량 나오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시기를 아파트가 어떻게 피하느냐, 그게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침체기가 온다고 했죠. 침체기. 예, 약 1년 정도의 침체기가 올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트 값이 급매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하는 뉴스를 보면은 영원히 하락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환경에 빨리 적응하려는 이 본능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 침체기는 어떻게 되냐?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난의 행군. 왜 고난의 행군이죠?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은 떨어지지 않아. 급락은 하지 않는데 오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약 1년 정도, 3월부터 이제 1년 정도는 이후 1년 정도 아니면 연말까지는
자, 서서히 오르거나 서서히 내려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것이 정말 사람들을 피말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그렇게 막 잘 되지도 않을 거고, 그나마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거래가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피를 말리게 하는 시기가 나올 거다.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항공모함이라고 했죠. 항공모함. 이게 정말 큰 배는요, 한 번에 유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주식시장처럼 금방 상한가치고 뭐 한가하고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이 시기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검토해 두시고, 급매 물량은 마지막이 내년 3월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 같은 시기가 됐을 때는 이제는 조만간 하락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영원히 하락할 것 같은 시기가 이제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망을 하게 되면은 곧 이 하락기는 끝이 난다. 그러나 부동산은 무엇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가 여러분들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급락의 시기는 내년 3월까지, 그 이후로부터는 고난의 행군, 침체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